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는 0.4%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의 매도 세가 확대가 되면서 결국은 0.5% 떨어지면서 301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00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6,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는 우호적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감한 뉴욕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 마쳤고요. 다우지수가 35,609선에서 종가 형성하면서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 강보합권,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전일 연준이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미국의 경제 활동이 9월에서 10월 초까지 완만한 속도에서 보통의 속도로 바뀌었다라고 평가하며 매파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시장은 앞으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등을 소화할 필요가 보입니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1.66%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오늘은 최재원, 최충성,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활발한 소통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서울경제TV 아침연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기 전에 비밀스럽게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무료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또 듣고 계실 텐데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놀러와 주시면 무료 온라인 강연에 좀 들어오셔서 다음 주장까지 알차게 대비하는 방법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어제 상승 출발했는데 하락 마감했고요. 이번에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가 3,036선, 그리고 코스닥은 1,004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도 혼조세 보이기도 했고 사실 이번 주 계속 방향을 좀 잡아가면서 바닥 다지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요. 어제는 하락했지만 오늘은 상승할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예,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다우지수는 장중에 신고가의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S&P 500도 얼추 고가권역까지 좀 왔죠. 나스닥 시장은 홀로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신흥시장만 계속 좋은 모습들은 아닌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의 폭이 좀 상당히 미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하고 주가의 지수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강보합 권역에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나올 그런 상황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목표 지수로만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3,050, 3,100 이렇게 50포인트 단위대로 끊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3,050포인트 넘어서 3,100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도 시장이 좀 눌러주는 3,000포인트를 살짝 하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조금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의 618 되돌림이 좀 나와줬어요. 상당히 좀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21선이 여전히 하방각을 좀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돌리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게 되면 한 번쯤은 좀 매수 포인트를 잡아봐도 좋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쁜 부분들이 없어요. 달러 인덱스도 안정적으로 지금 하향 안정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환율이 1170원짜리대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 포인트로는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거일지 연속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기관 쪽은 어제 이제 거래소 쪽은 어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연기금 쪽에서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1000억대 이상의 좀 매도가 나왔는데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간에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흐름들로 놓고 보게 되면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탄력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에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에도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루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철강 섹터들이나 이런 쪽들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내년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치고 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고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업종군들을 선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매출 16조 원이죠. 작년 동기 대비해서 50% 넘게 성장을 해 나갔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여전히 그린카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 그렇게 좀 보게 되면 관련주를 좀 보게 되면 뭐 명신산업 같은 경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박스 번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박스 번역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KC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패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고 난 이후에 이 거래일째 숨고르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평 기준으로 눌림목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3,400원 정도? 뭐 그 정도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있는데 원체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러면 박스권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MS오토텍도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은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차를 88만 대 보급 예정이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산하프론테크라든가 아니면 일진 하이솔루스 1개월 차의 보유수 물량을 다 풀려났습니다. 기술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소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좀 많이 올라간 게 좀 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잡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JNK 히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수소 쪽의 사업을 여기는 하고 있고 충전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죠. 영국 쪽에 시장까지도 진출해 놓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 21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3,039포인트, 1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003포인트에서 거래 마쳤고요. 어제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발표했고, 또 미국의 연준에서는 베이지북을 통해서 소비 지출이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출입 지표까지 중요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최근에 실적 기대감 때문에 금융주가 어제는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카카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 출발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이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는 좀 흐름이 양호한데요. 72,200원에서 거래 중이고요. SK하이닉스 0.8% 떨어집니다. 주가는 97,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발표한 네이버 3분기 최대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0.7% 떨어지면서 주가는 404,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카카오는 1%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 129,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 상승불 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는 본주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SDI와 현대차는 강보합권, 그리고 기아가 0.7% 상승하면서 84,400원으로 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소폭 상승하면서 3,013선, 어제와 같은 자리죠. 코스닥은 0.13% 상승하면서 1,00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1억 원 정도 잠깐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도 강하게 장 초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매도세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센트룸 헬스케어는 0.1% 소폭 상승하면서 88,200원까지 올라갔고요. LNF와 에코프로비엠은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LNF가 0.8% 상승, 에코프로비엠은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도 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상승 출발에 성공했고요. 96,000원에서 현재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코스닥 시가총액 5위 자리로 올라섰는데 0.7% 상승하면서 주가는 71,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입니다. 일단 HLB가 이 중에서 좀 큰 폭의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1.7%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47,150원 지나가고 있고요. 리메이드 0.7% 상승하면서 8위 자리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자, 게임 종목들이 벌써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서 3가지나 좀 들어와 있고요. SK 머티리얼즈 약보합권, 그리고 CJ ENM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재원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 성공했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폭 키워가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오늘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출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도 데브 시스터즈 봐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에 상위 종목들의 게임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데브 시스터즈 자세하게 짚어주시고요. 그 전에 이 개장 상황도 짧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시장이 바닥이 한번 잡힌 이후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코스피는 고점 갱신이 가능해 보인다. 아직까지도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힘의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 코스피의 좀 강한 상승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아래로 내려와서 좀 좋은 매수가를 기다리시기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아래로 0.5%, 0.6% 정도 조정을 주면서 아래 꼬리를 만들어 줄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 요즘 특히 이제 오전에는 시장이 좀 약하고 오후에 들어서 시장이 강해지는 이런 전약 구강의 시장의 트렌드가 좀 돼버리면서 오전에 좀 시장이 아래로 빠질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흐르다가 아래로 추가 조정을 받기보다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대형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수급을 좀 받으면서 강하게 오르는 코스피의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 편이 좀 더 확률이 높으니 시장 너무 더 조정 기다리면서 매수가 기다리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 참여해서 수익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장 흐름 여전히 좋아 보이고 여전히 같은 의견으로 코스피는 앞으로도 좀 강하게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장 상황이랑 증시 전망, 제가 보는 증시 전망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종목은 데브 시스터즈인데, 이 데브 시스터즈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게임주고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뭐 공급 전문 업체인데, 대표적인 게임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모바일 게임의 쿠키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쿠키런 시리즈 중에 쿠키런 킹덤이 뭐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였다, 뭐 이런 소식과 함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이 쿠키런 킹덤이 이 이전에 콘텐츠 업데이트 후에 미국에서 뭐 인기 순위 3위, 뭐 캐나다에서 8위, 매출 순위 341위까지 오르면서 뭐 앱스토어 기준 굉장히 높은 랭킹까지 올라갔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뭐 일본 등에서는 마케팅 없이도 업데이트 이후에 사용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런 호재와 함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었죠, 이전에. 이 데브 시스터즈는 이전에 사실 한번 상담을 도와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그때 했던 말을 지금 좀 살펴보자면, 이 데브 시스터즈 차트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엄청 오르고 있었으니까 이제 주가 상승이 무섭게 이어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그렇지만 좀 추격해서 따라붙기에 적절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일단은 일봉상의 상승 파동도 끝자락에 와 있고, 봤을 때 22만원 부근의 저항이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승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단기 매매로 보더라도 무조건 추격하기보다는 조금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접근하기에는 너무 주가가 높다고 판단해서 관망 시그널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22만원도 가지 못하고 주가가 미끄러졌죠. 22만원도 가지 못하고 주가가 미끄러졌고, 16만 1,500원 여기도 지지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게임주 지금 좋은 흐름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 더 추가 조정을 생각해야 되는 자리고, 유력한 지지 라인으로는 10만 1,500원, 그리고 그 아래로 10만 8,000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두 자리 중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좀 접근해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자리는 12만원 정도로 살짝 10만 1,500원보다는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살짝 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당장 접근하기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현재 많이 내려온다면 7만 8천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서 아직은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삼성출판사인데, 이 삼성출판사는 뭐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회사고, 유아용 서적, 영어 교재 등의 출판 사업 및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제 핑크퐁의 아기상어 관련주죠. 이 대표적인 관련주로 삼성출판사랑 토박스코리아가 있는데, 이 증시에서 움직임을 보면은 삼성출판사가 대장이라고 보여지고, 삼성출판사가 아기상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이 관계사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을 18.57%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는 아기상어를 2015년에 출시해서 유튜브 조회수 90억을 넘기는 등 흥행에 성공했었다. 이런 호재가 있었고, 미국 동료 작곡가 조니 온리가 스마트 스터디를 상대로 아기상어 표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되었던 회사죠. 이 표절 소송에 좀 승리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다가 반등의 기미를 좀 보였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스마트 스터디가 상장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좀 올랐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전에 상담한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 그때 분석을 좀 검토해 보자면 이 삼성출판사 일단은 56,000원 정도의 추세 기반의 상승 파동이 끝나는 강한 저항 라인이 있다. 이 56,000원을 넘고 나면은 패턴감을 넘어서는 강한 상승이 한 번 더 기대될 수 있지만, 확실히 넘기 전까지는 주의하는 게 맞고, 강한 저항인 만큼 돌파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넘어주지 못한다면 최소 34,000원에서 36,000원까지 조정을 좀 필수적으로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분석대로 59,000원까지는 갔지만 결국 종가로는 56,000원을 넘어주지 못했죠. 하루에 잠깐 오버슈팅으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말씀드렸던 대로 34,000원 부분까지 내려와서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주면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죠. 이대로 37,500원 위로
넘어서서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면 반등을 위한 추세의 전환으로 보고 매수 접근해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35,700원 굉장히 아직은 조금 애매하므로 이 삼성출판사 역시도 37,500원 위로 안착해 줄 때까지는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세미시스코인데 이 세미시스코는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등의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세미시스코가 올해 6월에 갑자기 막 연속으로 점상을 가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이유는 바로 에너지 솔루션즈가 이 세미시스코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버스와 트럭 등의 상용 전기차 분야에서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에너지 솔루션즈의 자회사 에디슨 모터스와 함께 이 세미시스코의 경량 전기차 EV제트를 출시한 경험을 통해서 이게 에디슨 모터스와의 시너지 발생으로 이 전기차 사업의 확대가 기대된다. 이런 기대감의 반영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쌍용차의 인수 이슈가 있었죠. 이 종목 역시도 이전에 상담한 적이 있던 종목인데 그때 했던 말을 좀 찾아보자면 조정이 어디서 멈추고 반등이 나오냐가 중요한데 유력한 지지라인으로는 23,900원 부근 그리고 그 아래로 16,800원 부근이 있습니다. 조정 역시도 강하게 받는 만큼 이 자리들 중에 하나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얼마나 강하게 나오냐에 따라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다. 말씀드린 자리에서도 지지받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때도 이제 급격하게 올랐고 조정세가 강한 만큼 반등이 나온다면 그 역시 또 강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네요. 현재 23,900원 말씀드렸던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23,900원 부근인 23,650원 정도를 지지하고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23,65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23,650원을 이번에 다시 오거나 이탈할 시에는 이 16,000원 부분까지의 추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아래로까지도 이탈해서 아예 내릴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세미시스코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23,650원 부분을 지키고 반등하면서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수 관점은 이끌어 나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매수 시그널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 분석에서 이제 23,600원 부분을 지키고 23,900원을 지키고 나오는 거래량을 보고 나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래량 역시도 충분히 좋게 반등을 해서 말씀드렸던 기준인 23,650원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 이끌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내부 시스터즈, 삼성출판사 그리고 세미시스코까지 이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주가 전망들 짚어봤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죠.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와 지주사인 빗썸 홀딩스의 지분을 비덴트가 각각 10% 그리고 34%씩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 비트코인과 좀 관련된 최고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앞서서 미국의 최초 비트코인 ETF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고 비트코인이 오늘 66,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비덴트 지금 14일부터 20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21일인 오늘도 상승 출발하면서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4% 올라가는 중이고요. 13,0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비덴트 최근의 흐름 강합니다. 5거래 연속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듯이 5일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9월 말 8,560원부터 현재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주가가 13,150원까지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일 11% 상승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지금도 신고가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만 원 돌파하는 모습 나타났었는데 JYP에서 지금 증권가의 좋은 분석이 좀 나타났습니다. 3분기 실적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JYP의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트키즈의 정규 2집이 12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냈다. 이 JYP 소속 아티스트의 인지도 그리고 팬덤이 강해지면서 디지털 콘텐츠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55%, 영업이익은 73%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JYP 엔터테인먼트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강합니다. 네, 9월 말부터 10월 21일인 오늘까지 네, 만 원 넘게 상승을 했죠. 39,100원 그리고 58,8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양봉 뛰어가고 있고요.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GI텍입니다. 지금 상한가 시도하는 종목이고요.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시초가가 공모가 2배 정도에 형성되면서 현재 21.79%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GI텍은 자체 보유한 특허를 기반으로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전지 제조에 코팅 공정에 사용하는 장비 생산하는 업체고요. 앞으로의 향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34,000원입니다. 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오는 도중에 코스닥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0.16% 떨어지면서 천선 떨어졌네요. 지금 999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좀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또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개정상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유럽 증시, 미국 증시, 기업들의 호실적에 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도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수급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안 된다면 굉장히 힘든 시장이고,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국내 지수가 좀 선행돼서 움직이고 이제 유럽, 미국 증시가 좀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고, 지금 거의 박권 상단에 이제 부딪히고, 이평선 기준으로 코스닥에서는 121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코스피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1선 기준 3,050선, 60선 살짝 돌파를 했다가 일단 3,100선 많이 가봤자 이제 3,100선이거든요. 저 자리에서 이제 넘어가려면 단순한 이제 실적 외적인 뭔가 강력한 그런 재료가 좀 부합이 되어야 추세 전환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일단 그 전까지는 차분하게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면서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 관련된 부분, 물론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입니다. 기업의 실적들이 낸다는 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지만 사실 시장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업이 실적을 내는 건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경제활동 둔화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경계 관점은 유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시장이 상승하고 추세 전환의 모습이라면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좀 동반이 돼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최근 상승하는 그 구간 동안 외국인 기관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도를 조금씩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은 시장을 너무 이렇게 좋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 체크하시면서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시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종목들,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미디어라든지 렌터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지금 수급적으로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너무 급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관망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디지털 조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박스권 상단 이제 121선 기준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저 자리 오면 이제 조금 다가가니까 끔짝끔짝거리고 멈칫멈칫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비중 축소 대응을 좀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추세가 완벽하게 좀 전환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 전까지는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쌍바닥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정말 추세 전환의 모습이 나오려면 이제 121선 정도는 못해도 좀 올라타고, 며칠 정도는 한 2, 3일 정도, 최소 2, 3일 정도는 좀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미디어 관련해서는 일단 이런 종목들 KNN이라든지 디지털 조선 관련해서는 이제 대선 관련해서 미디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미디어는 지금 최근에 상승해서 OTT와 같은 그런 미디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선이 선거가 가까워 오면은 움직이는 그런 대선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관련주들도 오히려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인터넷 영상 전산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기본적인 맥락을 배제하더라도 대선 관련해서 선거철이 좀 다가오면 좀 수급을 강하게 받는 그런 종목이고, 탄력성도 굉장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시고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 최근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지금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쌍바닥 만들 가능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어두시고 일단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는 눈요기 하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쇼박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K드라마,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들 최근에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마이네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컨텐츠가 영상 컨텐츠가 좀 나오고 있고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요즘에 수급자로도 많이 받고 있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상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과 좀 묶여서 올라갔던 적도 있고, 상승으로는 지금 한 1파, 2파 정도 살짝 나온 구간입니다. 한 번 정도의 이제 파동이 단기적으로는 더 나올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는데, 다소 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이 종목 자체 좀 특성이 그렇습니다. 일단 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너무 매매 등락이 좀 심한 거에 대해서 내가 부담감을 느낀다면 굳이 억지로 매수하실 필요가 없는데, 일단 지금 눌린 구간에서 충분히 한번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고, 바른손이나 팬엔터테인먼트나 그런 영상 콘텐츠, 엔터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제도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이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놀자 관련주들,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쇼박스 관련해서는 지금 충분히 눌린 구간이고 한 번 정도의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 가능하다. 다만 등락이 좀 심할 수 있으니까 그때 상황을 좀 대응하시고, 수급적으로 수렴매가 확 돌아서 갑자기 섹터가 바뀌어버리면 그냥 자르고 나오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기계적 대응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KIA 테크놀로지입니다. 일단 대형주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대형주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매매하시더라도 이제 박스권 상당 구간, 우리가 매물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물 구간에서는 일부 덜어내시고 저점에서 다쳤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반복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란드 분리막 공장 본격 가동 등에 대한 이슈도 있고,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에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2차전지 관련해서 굳이 이제 좀 매수를 원하신다면 지금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2차전지보다는 리비안 관련주는 그나마 조금 살아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올라갔던 2차전지, 물론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상승했다가 눌려갔다가 쉬었다가
팽팽했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6월달 그 상장을 하고 나서 6월달까지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거의 2달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렇게 큰 종목이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충분히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매물 소화, 물량 소화도 해야 되는 그런 소화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적극 매수보다는 관망하시는 그런 관점이고 일단 대형주 관련해서 배수적으로 조심스럽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18만 원을 어제 좀 운봉이 딱 뜨면서 물량이 조금 빠져나온 모습인데 18만 원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고 추세를 강력하게 돌리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V자 반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자 반등의 모습이 없다면 기계적으로 좀 비중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가치나 성장성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포인트를 잡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매매 여부를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급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수급이 붙어줘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방어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 수급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현 전문위원 인사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 코스닥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999선 아직까지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999.07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떨어지면 또 1포인트 하락이 되겠고요. 코스피 시장 0.13%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장 초반에는 좀 사다가 지금은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나홀로 매수, 거래소에서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요. 또 종목별 시그널들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흐름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원달러 환율만 체킹하시면 된다. 1185원선 위로 안 올라가면 시장 계속 상방 흐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74원대 아직까지 이게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총 대형주들, 반도체 시총 대형주들 위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해서 좀 주가가 바닥권을 좀 다시 한 번 더 잡아준다면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닥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1010포인트 선 기준으로 저항이었거든요. 이 라인대를 저항받고 다시 자리 잡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방향성은 지속 상방입니다. 이걸 하방으로 보면 안 되고 상방 흐름으로 지속 보셔야 되겠고 추가적인 상승 구간 때는 코스닥 기준으로는 1150포인트 선까지는 상방권 계속 열어두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목 흐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비라는 종목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조비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사료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료주 중에서도 이제 농업주, 사료주 어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첫 번째 이슈로는 이제 대북 종전 이슈고요. 대북 종전 이슈, 대북 기대감, 대북주로 좀 엮이면서 움직임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미국 쪽에서 북한과 직접적으로 좀 접촉을 하면서 이 한미 간의 종전 선언과 관련한 어떤 무한적인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이 대북주들이 대거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역시나 지난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이 종전 선언을 제안을 한 이후에 각급 협의가 좀 잇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가시적인 합의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내용도 들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권 이 말기 시점이라 이게 크게 부각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로 좀 움직임 좀 크게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비 같은 경우는 이 비료 사업과 관련한 어떤 대북 식량 지원주로 좀 엮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중국의 전력난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떤 비료 수출 제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이 비료를 실은 이 화물 컨테이너들이 이 발송 준비를 좀 많이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의 어떤 점검 강화로 인해서 이 발이 묶여 있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이 비료를 수출을 하려면은 이제 신설된 증명서를 좀 받아야 되는데 뭐 중국 내 이 내수 판매용이 아니면은 사실상 수출이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단은 지금 비료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중국 쪽에서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남해화학이나 이 조비 같은 사료주들이 이 전일자의 단기 시장 조정 구간에서도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 시장 이목을 좀 끌었는데 두 이슈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에너지 대란 이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 석탄과 그리고 천연가의 어떤 원료인 비료는 이 선물 가격 기준으로 계속 신고가를 행진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체킹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미 비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조비의 단기적인 적정 구간은 27,000원 선으로 일단 보이고요. 위로는 31,000원, 32,000원 구간의 이 상승 구간도 남아 있습니다. 모멘텀으로 움직일 종목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슈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참고하셔서 매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FNF입니다. FNF도 좀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이 일부 의료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펀더멘탈에 기반한 어떤 실적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게 주가도 차별화도 이제 동반이 되고 있는데, 실적 차별화의 요인은 결국 이 브랜드력의 싸움입니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부여한 패션 업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뭐 경기가 위축될 때에도 높은 브랜드 로열티로 인해 가지고 이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할인 가격의 정책성, 필요성이 이제 좀 제한적이어서 이 수익성 확보도 굉장히 좀 용이합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FNF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경기 회복기에 이제 높은 뭐 영업 레버리지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중국에서의 어떤 성장 잠재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FNF의 브랜드력 확대력은 가장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실적 시즌임을 감안하면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2분기 말 기준으로 중국 쪽의 어떤 점포 수는 약 210개까지 좀 증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MLB 키즈 매장이 지난 6월 달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기 시작했고, 매장 출점이 이제 예상보다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이제 350개까지 점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뭐 공격적인 오프라인 채널 확장을 좀 감안을 하면 이 중국 쪽에서의 매출은 연간 3,750억, 그리고 연결 매출 비중으로 30%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봐야 할 거는요, 패션 브랜드 사업에만 집중을 해왔던 FNF가 최근에 이 테일러메이드 인수를 위한 전략적 투자적 그런 지위를 좀 확보를 하면서 추가 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골프 사업 쪽도 확대하는 그런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출자한 총 인수 자금만 5,600억 됩니다. 주 테일러메이드를 통해 가지고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이런 투자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단기적으로는 저점 구간대는 75만 원 선을 보고 있는데 쉽게 자리는 좀 잘 안 줄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80에서 85만 원 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일단 접근을 해야 될 자리로 일단 예상을 하고요. 위로는 100만 원까지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저항은 100만 원 선 구간에서 좀 받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 구간대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하나 시스템입니다. 우선 뭐 하나 시스템의 어떤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면 올해 2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4,860억, 그리고 영업이익 314억 등으로 각각 50%, 72%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컨센서스 매출 대비해서 매출액은 24%, 영업이익은 48% 상회를 했고, 21년도 연간 매출액 가이던스 2조 원 달성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방산 부문의 어떤 주요 개발 사업과 매출이 급증하면서 실적 선상을 견인을 했다라고 좀 보시고요. 모멘텀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어떤 전 세계 부호들의 우주산업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들 계속 좀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나로 발사 관련돼 있는 어떤 부분들도 모멘텀 될 수 있는데, 한국의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우주 발사체와 그리고 민간의 어떤 우주 발사체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한미 미사일 협정이 좀 폐기가 되면서 민간의 우주 발사체 개발도 가능해졌고, 군사용으로 저궤도 위성 필요성도 커지면서 저궤도 위성 중심의 어떤 높은 성장도 기대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또 5G를 넘어서 6G가 되는 시점에서는
6G가 되는 시점에서는 저궤도 위성통신의 어떤 도입이 굉장히 좀 필수적입니다. 이 자율주행, 자율운행 선박, 그리고 모빌리티 관련된 어떤 주요 어떤 네트워크와 대규모 데이터를 좀 빠르게 지속적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져 있는 만큼 인터넷 음영 지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어떤 우주 산업도 굉장히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하나 시스템은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인 이 원앱의 지분을 우리 돈으로 3,460억 정도로 좀 돈을 주면서 취득을 했죠.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겨냥하는 행보를 일단 보인 겁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인도의 바르티, 그리고 유럽의 유틸셋,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함께 이사회 참석 권한을 확보를 해서 원앱의 이사회 결정 사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원앱의 2012년 원앱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설립된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인데 지금 최근에 많은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이 회사를 좀 많이 노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시스템도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특히 이제 혁신기이자 세계 최고 부호들이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어떤 부분들, 어떤 사업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역시나 고가 돌파를 위한 행보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관점에서는 충분히 2만 원 선을 넘어서 2만 5천 원 선까지의 중기적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하는데 끈기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원앱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하나 시스템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FNF 같은 경우도 어떤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골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신감도 충분히 금액적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조비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이 세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승률이 가장 큰 업종이 바로 섬유의복이었고 그중에서도 FNF 홀딩스가 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짚어드렸고요. 또 1,185원 원달러 환율 지지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20전 하락하면서 1,174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까지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